아, 늦었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까 한 9시 반쯤에 카톡을 보냈잖아요. 절대 그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출발한 지 한 1시간이 좀 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디냐면은 서울이 대충 이렇게 생겼죠. 서울이 별 모양처럼 생긴 것 같아요. 여기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여기 한남대교를 지나서 이제 막 출발을 해가지고 뭐 있지? 뭐 반포, 서초, 한 양재가 여기쯤이죠. 양재 지나면은 여기 무슨 달래내 고개라는 고개를 하나 넘어서 경기도로 나가서 여기에 판교가 나오고 여기 다음이 신갈이에요. 신갈. 저희 집이 어디냐면은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그래서 차가 안 막히면은 진짜 신나게 이렇게 쭉 직진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은 한 45분. 문제는 차가 막히면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1시간 반. 아침에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건 알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보통 집에서 평일에는 늦어도 한 8시, 8시 반에 출발을 하면은 학교 오면은 한 9시 반, 늦어도 한 10시 전에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찍 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전에 되게 빨리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래요. 오늘도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을 할 때만 해도 학교 도착 예정 시간이 한 9시 50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브 스루도 가서 이렇게 커피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늦을 거였으면 가지도 않았는데 가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원래 항상 막혀요. 맨날 막혀요. 맨날 막히는데 가끔 더 막히는 날이 있어. 이게 고속도로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가 뭐 사고가 나던가 고장이 나던가 해서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막히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 도착 예정 시간이 처음에는 한 9시 50분이었는데 그냥 막 10시 10분, 10시 20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시 40분까지 늘었어.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한 9시 반쯤에 내가 한 여기 중간밖에 안 왔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40분이래. 그래서 그때 이제 카톡으로 아, 이거 늦을 것 같다. 해서 연락을 하고 이제 그냥 계속 왔는데 한 여기까지 다시 줄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학교 오니까 한 10시 20분, 25분? 오늘 무슨 출근을 2시간 넘게 걸렸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였습니다. 변명이에요, 변명. 저는 좀 억울하다. 저희 집이 뭐 저는 출퇴근이 한 1시간 반씩 걸리지만 왜 거기냐면은 와이프가 출근이 한 10분밖에 안 걸리고 애기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이어서 와이프 직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이제 와이프랑 애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 15분이면 하는데 제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런 약간의 수다를 떨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년에 수업했던 거 보니까 오늘 수업 되게 짧았더라고요. 한 30몇 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물론 말이 엄청 빠르긴 했는데 오늘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인데 그거를 오늘 다시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는 정도의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그 선형대수에서 첫 번째로 오르려고 했던 그 산의 도착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별 내용 아닌데 그게 다 이제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 보자면은 뭐 랭크를 얘기하려면 디멘션이 필요하고 컬럼 스페이스가 필요하죠. 그런 거 하려면 베이시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거 하려면 스팬이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쭈루루루 와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랭크라던가 널 스페이스라던가 이런 얘기까지 해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역행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거기 앞서서 사전 강의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봅시다. 요렇게 요런 행렬이 있다고 쳐요.
디터미넌트 A를 구하면 얼마일까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기억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다시. 이렇게인가? 구하신 분 계신가요? 얼마가 나오나요? 구하고 계신가요? 해볼까요? 구하셨나요? 얼마 나오나요? 0 나와요? 혹시 0 말고 다른 거 나온 분? 뭔가 다른 게 나오면 저 한번 해볼게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은 기준이 되는 행이나 열을 하나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행을 잡아볼게요. 첫 번째 행. 그럼 첫 번째 행을 잡으면은 뭔가 3개를 구해서 그거를 다 더해야 되죠. 뭔가 3개를 구해서 더할 건데 그 각각 더하는 게 이제 뭐 부호를 바꾸는 거 하나, 그 자리에 있는 행렬, 그리고 그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1행 1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마이너스 1에 2승이 들어가죠. 플러스 1 곱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 얘죠, 1.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여기를 지우고 남은 나머지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나요? 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일단 부호는 3승 1행 2열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요거 그냥 뺄게요. 이렇게 그냥 플러스 1 이라고 씁시다.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씁시다. 그 자리에 값,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를 제외하고 남은 행렬은 요거잖아요. 여기 남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의 디터미넌트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요거겠네요. 맞나요? 마지막 자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값을 곱하고 그럼 여기랑 여기를 제외하고 남은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요거죠. 그러면은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요거 하면은 플러스 4, 요거 했더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0 나오나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다르게도 한번 구해볼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도 사실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사전 강의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0이 들어있는 데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계산할 일이 좀 줄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호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 돼요. 2행 1열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고 시작하죠. 그 행렬,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뭐 구해야 되냐면은 2, 3, 1, 1의 디터미넌트 구해야 되죠.
얘의 디터미넌트 구해야 되죠. 얘를 기준으로 잠깐만요. 2311이래. 잘못한 거 같죠? 잠깐 2311 맞죠? 얘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를 지우니까 2311 남죠. 또 두 번째, 여기는 플러스 1을 곱하는데 어차피 0이에요. 디터미넌트 관심 없어요. 여기 어차피 안 구합니다. 여기 두 번째 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아예 없죠. 세 번째 자리, 부호는 마이너스 1,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 1이죠. 그러면은 지워야 되는 거는 여기랑 여기를 지우고 남은 게 뭐냐면은 1, 2, 1, 1이네요.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플러스 1 곱하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더하기 빼기 1 디터미넌트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빵 나오죠. 이렇게 구해도 빵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 어떤 열을 잡든 상관없어요. 값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편리한 거, 계산하기 쉬운 거 잡는 게 사실 제일 유리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3x3짜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은 2x2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한 줄 잡아놓고 뭐 행이든 열이든 한 줄 잡아놓고 움직이면서 그 나머지 매트릭스의 행렬을 그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x3를 구하기 위해서는 2x2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4x4를 구하려면은 3x3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4x4 매트릭스면은 그냥 이거는 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3x3가 아니라 이거 다 지워야겠다. 얘가 3x3가 아니라 이렇게 커다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 칩시다. 그럼 4개를 구해야 돼요. 4개. 그러니까 일단 부호, 행렬값, 디터미넌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0, 1, 0, 1, 1, 1, 2, 3, 4. 또 마이너스 1, 2 디터미넌트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 제외한 3x3 행렬이니까 얘의 디터미넌트. 또 세 번째 자리는 또 플러스 1에 1 곱해서 얘는 여기 제외한 행렬. 그거의 디터미넌트.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거 4번을 구해서 더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3x3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2x2 구해가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4x4 구하려면 3x3 구해야 되죠. 3x3 구하려면 2x2도 구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어떻게 보면은 리커시브하다고 하죠. 마치 그 팩토리얼 같은 거 구하듯이 요 다음 거 구하려면은 그 바로 앞에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사정강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x2나 3x3까지는 그래도 손으로 구할 법하죠. 4x4만 돼도 좀 짜증나져요. 지금 이거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는 있겠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더 늘어나면은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생긴 겁니다. 디터미넌트는.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수업이니까 손으로 구해보는 걸 하고는 있지만 뭐 사실 실제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다. 네, 그런 얘기였죠. 그렇고요. 뭐 이런 것도 사실 디터미넌트 구할 거면은 제일 좋은 거는 요런 거 선택하는 게 좋죠. 아니면 요런 거. 0이 2번 들어있으니까 계산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든 인버스 매트릭스든 뭐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얘기합니다. 요거 true false로 몇 번 물어봤다고 했었어요. 디터미넌트는 정사각행렬, 행이랑 열의 개수가 같은 정사각행렬,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죠. 거기서만 정의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버스 매트릭스도 행과 열이 같은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합니다. 네. 요거는 명심하고 출발을 하죠.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아주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아주 빠르게 후다닥 지나갔지만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함수, 어떤 함수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역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원투원입니다. 원투원. 우리가 어떤 게 함수가 되려면은 항상 일관되게 어떤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일관되게 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라는 걸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입력이 되고 여기가 출력이 되어서 어떤 함수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데 여기 가능한 입력들이 여기 다 써져 있죠. 이걸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능한 출력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화살표 쏘기를 해요. 이렇게 화살표를 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f라는 함수에 1을 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 2를 넣으면 얘가 나오고 3을 넣으면 얘가 나올 거야 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함수죠. 여기 이 입력과 이 출력 사이에 막 식으로 표현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다항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선형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함수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관되게만 하면 돼요. 1을 넣었을 때 항상 마이너스 1만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항상 0이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1이 나오면 돼요. 일관된 규칙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만 이렇게 바뀌죠. 중복될 뿐이에요.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함수예요. 다만 이제 공역이라 하면 가능한 모든 출력값을 공역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화살표를 맞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공역보다 치역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정의를 해요. 뭐 g 그냥 어떤 새로운 함수지만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f라는 함수의 역함수라는 뜻에서 걔는 여기에서 1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화살표를 다시 돌릴게요. 아까로 요거로 다시 돌려볼게요. 역함수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얘를 넣으면은 얘가 나오고 입력과 출력을 뒤집는 거죠. F라고 썼네. G라고 쓸게요. G, 역함수 G. 0을 넣으면 2가 나오고 1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그러니까 함수 F가 하는 역할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가 가지고 있는 입력과 출력 관계를 그대로 뒤집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그리자면은 F가 가지고 있는 화살표를 그대로 반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네, 요게 역함수죠. 그래서 역함수도 함수는 함수예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은 해야 돼요. 일관된 입력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출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 함수가 특별하게도 어떤 함수 f라는 거에 입력과 출력을 반대로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고 함수는 함수인데 다른 알파벳을 쓰기보다는 원래 함수를 뒤집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얘는 돼요. 얘는 원래 함수 f 입장에서 얘는 가능해요.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 얘는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원래 있는 화살표를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가 해야 할 일인데 만약에 원래 함수가 중복된 출력을 갖는 관계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역함수를 정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역함수는 이제 입력으로 얘가 주어질 텐데
얘에 대한 출력으로 뭐를 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수로서 정의를 할 수 없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화살표가 맞는 거는 원래 함수는 괜찮아요. F는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원함수, 이렇게 생긴 원래 함수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돼서 맞는 게 생기는 경우에는 역함수를 정의 못합니다. 역함수를 정의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번에 함수 F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 딱 입력이 딱 두 개예요. 1 또는 3.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에 각각 가서 맞았어. 이거는 함수 F가 될 수 있죠. 역함수는 못해요. 역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나 1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얘는 정의를 못 하잖아요. 0은 외로운 아이죠. 어느 것도 여기 와서 맞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역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역함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역함수의 조건이라고 하면 딱 하나예요. 역함수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원투원이어야 돼요. 원투원. 우리말로는 1대1 대응.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뭐예요? 중복된 출력이 없죠. 그러니까 같은 출력을 갖는 중복된 입력들이 없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여러 개가 와서 맞는 그런 출력값이 없다는 말이고,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공역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전부 다 맞아야 돼요. 화살표를 전부 다 맞아야 됩니다. 화살표를 안 맞은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역함수를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통하는 말이에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선형대수 버전으로 쓰면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따지고 있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함수는 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함수냐면은 주어진 벡터 x를 어떤 다른 벡터 y로 만드는 함수인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행렬로 표현이 되죠. 이런 함수예요. 함수는 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형태의 리니어 펑션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역함수가 가지려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할 거예요. 사실은 다 이 얘기예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랭크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랭크 티오렘을 쓰게 되니까 뭐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x1, x2, x3라는 벡터가 있고, 마찬가지로 Rn에 가서 맞아요.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뭐 y1, y2, y3에 가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함수는 뭐다? AX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얘는 여기 가서 맞고 얘는 여기 가서 맞고 얘는 여기 가서 맞는 어떤 함수, 그거를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의 역행렬을 정의한다는 거는 이렇게 가는 역행렬을 하나, 역함수를 하나 찾는 건데 이렇게 생길 텐데 얘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행렬을 구한다는 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AX1이 Y1이고 AX2가 Y2고 AX3가 Y3니까 요거에 대한 역함수는 Y1을 넣으면은 X1이 나오고 Y2를 넣으면 X2가 나오고 Y3를 넣으면 X3가 나오는 그런 A라는 함수에 대응이 되는 역함수이자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A라는 행렬이 n by n의 스퀘어 매트릭스죠. 풀랭크면은 랭크가 얼마죠? n by n이면은 풀랭크일 때 랭크 n이겠죠. 널 스페이스는 디멘션이 0이 되어야겠죠. 그때가 풀랭크죠. 결국에 역함수, 즉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입력이 원래는 컬럼 스페이스라는 걸 형성을 하잖아요. 행렬 A를 통해서 변환이 되면 컬럼 스페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사실은 0에 가서 맞는 널 스페이스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함수의 관점에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얘는 있어서는 안 되죠. 널 스페이스는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0벡터에 와서 맞는 벡터는 하나여야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0벡터로 떨어지는 벡터는 하나여야 돼요. 여러 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역함수, 역행렬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 말인즉슨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빵이어야 돼요. 빵. 딱 하나만 와서 맞아야 됩니다. 널 스페이스가 쪼그라들어야 돼요. 최대한 쪼그라들어서 0으로 오는 벡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0벡터 말고는 여기 와서는 안 돼요. 그쵸? 이거 말 되죠? 역함수여야 되니까. 그리고 랭크 시오렘에 의하면 널 스페이스가 쪼그라드는 순간 컬럼 스페이스는 어떻게 돼요? 풀랭크니까, 지금 스퀘어 매트릭스의 풀랭크니까 Rn을 다 채우게 되죠. 널 스페이스가 우리 그 랭크 시오렘 할 때 그거 했잖아요. 그 랭크랑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랑 두 개 합치면 항상 일정해야 돼서 하나가 디멘션이 떨어지면 올라가야 되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야 되고 두 개의 합이 일정해야 됐었어요. 풀랭크니까 지금은 컬럼 스페이스가 완전 풀이고 널 스페이스는 빵입니다. 빵. 맞죠? 이럴 때 역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공역이 치역이 됐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 화살표를 하나씩 맞았어. 그러니까 역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널 스페이스가 없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가 풀랭크여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닌 그림이잖아요, 이거. 그냥 뭐 Rn이라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Rn이라는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데 A라는 벡터를 요걸로 보내는 어떤 행렬이 존재하고 반대로 요런 벡터를 역행렬을 통해서 다시 원래 벡터로 만드는 거. 이거예요, 이거. 역행렬이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 그런데 구구절절 해서 이거를 막 뭐 열심히 정리를 해 놓은 거. 우리가 티오렘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 정리라고 하나? 하여튼 티오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어떤 성질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티오렘이라고 해요. 우리 저번에 봤던 랭크에 대한 티오렘도 하나 있었죠. 랭크 티오렘. 합이 일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인버터블 매트릭스에 대한 티오렘이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치만 다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투원이어야 된다를 선형대수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어휘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역행렬이 가능하려면 역함수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원투원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하나씩. 첫 번째,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인버터블하다. 내지는 뭐 넌 싱귤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B번은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C번도 안 배웠어요. P번 안 했어요. D번을 배우긴 배웠습니다. AX는 0벡터가 되는 게 딱 하나의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갖는다. 그 하나의 트리비얼한 솔루션 뭐 말하는 거였어요? 0벡터 말하는 거겠죠. 뭐예요? 이게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널 스페이스에 딱 하나 들어있다. 널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뭐예요? 0을 만들 수 있는 벡터들. 그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가장 쪼그라든 경우에는 딱 하나 들어있죠. 트리비얼하게 0벡터 하나. 0벡터를 넣으면은 어떤 행렬에 넣어도 항상 0벡터가 나오니까 얘는 트리비얼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트리비얼하다고 한 거예요. 뻔한 솔루션. only 딱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에 요거 하나만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맞죠? 같은 얘기죠. 2번 볼까요? 2번.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예요. 지금 A가 스퀘어예요. 스퀘어죠. 그리고 심지어 랭크는 풀랭크가 되어야 돼요. A 안에 컬럼이 n개가 들어있는데 걔의 디멘션이 n이래. 그 말인즉슨 얘네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잖아요. 베이시스가 되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 말.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풀랭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F 나왔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벡터를 벡터로 바꾸는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어떤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행렬, A라는 행렬이 원투원이어야 된다. 맞죠? 당연하죠.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똑같은 말이죠. G번은 조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인데 G번은 넘어갑시다. H 봅시다. H. 뭐예요? A의 컬럼들이 Rn을 스팬해야 돼요. 그쵸? 풀랭크니까요. 풀랭크이면서 동시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심지어 베이시스까지도요. 그쵸?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짬뽕하는 중이에요. A의 컬럼이 Rn을 스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컬럼이 n개밖에 없습니다. 또 나오네 여기. 또 같은 말. I번. 똑같은 말이에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Rn 공간으로 다 투영을 시킨다. 그러니까 꽉 채운다는 말이에요. Rn을 Rn으로 전부 다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를 꽉 채운다.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가 있고 뭐 아웃풋 공간이 있는데 원래 컬럼 스페이스는 요만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여기를 꽉 채울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꽉 채웠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J랑 K 역행렬의 정의입니다. 정의. A라는 행렬에 앞에 곱하던 뒤에 곱하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역행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죠. A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하다. 이거는 제가 좀 배제하고 온 얘기라서 요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사실 이 얘기 할까?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배제했던 얘기예요. 또
여기 뒤에 또 이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좀 더 간결하게 쓰였죠. 간결하게 쓰였습니다. 인버터블하다면 여기 딱 정리를 해놨네요. A의 컬럼이 곧 RN의 베이시스다. 베이시스면은 여기서 이미 두 가지를 내포하죠. 스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팬을 한과 동시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죠. 베이시스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 스팬도 해야 되고 일단 그 공간을 스팬함과 동시에 장인애들끼리는 인디펜던트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미 M번이 여기 앞에 두 개가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지? H랑 E랑 H를 합치면 M이에요. E 더하기 H입니다. A의 컬럼이 곧 RN이라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다. A의 컬럼들이 RN을 스팬도 하고 그러면서 딱 N개만 들어있어요. N개죠, N개. 딱 N개만 있어서 걔네들이 중복되지도 않고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서 정확하게 RN을 딱 깔끔하게 스팬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쓰면은 A의 컬럼 스페이스가 꽉 차 있다. 도 같은 얘기죠. O도 보죠. 같은 말이죠.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구했더니 N 차원이더라. 같은 말이죠. B번 랭크 A가 N이더라. 이거는 심지어 그냥 똑같은 말이죠. 정의죠, 정의. 랭크라는 게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으로 정의가 되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A는 풀랭크다. A 풀랭크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랭크를 가지고 있어요. A는 풀랭크입니다. 그러니까 Q, 널 스페이스는 0벡터 하나 들어있다. 0벡터 하나만 들어있다. 아까 나왔죠? 원 트리비얼한, 유니크한 only one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 구해봤자 0이다. 이거는 스칼라죠, 스칼라. 여기 0은 벡터 0이고요. 여기 0은 스칼라 0이에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같은 말. 오로지 하나로 설명이 돼요. 인버터블하다는 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웠던 5만 가지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 페이지인가 심지어? 아, 하나 더 있구나. 여기서 딱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닙니다. A가 인버터블 하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 딱 더해집니다. 디터미넌트 구해서 어디다 써요? 라고 말하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딱 이거일 거예요. 디터미넌트 구해서 얘 인버터블 한지 안 한지 판별을 할 거예요. 0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싱귤러예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은 인버터블이에요. 요겁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순간 랭크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풀 랭크가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는 이제 행렬이 딱 있어. 얘가 뭐 1, 2, 3, 4, 2x2야. 얘 역행렬 존재하죠. 역행렬 존재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개 컬럼 벡터가 있는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예요. 그쵸? 컬럼 벡터가 두 개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컬럼 벡터는 아마도 R2를 스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랭크가 2일 거예요. 그러니까 풀 랭크죠.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를 구하라고 하면은 0벡터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0일 거예요. 랭크가 풀랭크가 됐고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디터미넌트 구해보면은 아마 0이 아닐 거예요. 얼마죠?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A는 역행렬이 존재할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근데 다 의미가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컬럼이 스팬한다는 그거, 컬럼 스페이스. 그게 R2를 스팬한과 동시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베이시스가 되고 랭크도 채우고 널 스페이스가 쪼그라들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게 되고 다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같은 얘기. 네.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역행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저렇게 선형의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얘가 운이 좋아서 스퀘어 매트릭스라면은 얘의 해를 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인버스 매트릭스만 구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의 판별 자체는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가 마지막인데 그쵸? 여기 끝이죠? 그쵸?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디터미넌트라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구하면은 걔가 아주 정확하게 0이라는 숫자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실수라는 거를 근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값이어도 막 되게 작은 값으로 표현이 될 뿐이지 0이 되진 않아요. 0 자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같은 걸 구했을 때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얘가 되게 작아져. 그러니까 0에 되게 가까워져. 되게 작은 숫자인데 0에 엄청 가까워져. 그럴 때를 우리가 좀 프랙티컬하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실제 세계에서 구현을 하는 관점에서 거의 싱귤러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되게 떨어진다. 되게 많이 작아진다. 내지는 1 컨디션, 매트릭스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파이썬 배우시면은 오류 문구로 떠요. 뭐 넘파이나 뭐 텐서플로우 같은 데서 막 코드 열심히 돌렸는데 코드 멈추더니 거기에 무슨 1 컨디션드 매트릭스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돌린 코드 어딘가에서 역행렬을 구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디터미넌트가 되게 떨어져서 지금 인버스를 못 구하겠다. 매트릭스 상태가 영 안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도록 바꿔주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1 컨디션드라는 표현이 특히나 프로그래밍에서 제법 등장하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역행렬이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 역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발산의 염려가 있어요. 뭐 한 가지 뭐 예를 또 들어볼까요? 제가 로봇을 전공했거든요. 로봇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로봇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그거를 우리가 역기구학을 푼다고 하거든요. 로봇을 여기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모터를 얼만큼 돌려야 되는가. 그 문제를 푸는 게 역기구학 문제예요. 얘도 인버스를 풀어야 돼요. 역행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걔가 디터미넌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로봇이 발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구한 솔루션이 막 여기가 무한대가 돼요. 막 관절 각도가 무한대로 날아가 버려. 그런 일이 생겨요. 특히 어떤 위치에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로봇이 쭉 뻗어 있는 이런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싱귤러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이제 로봇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다 뭐다? 1 컨디션드 매트릭스다.
그래서 실제로 디터미넌트가 빵이 되지는 않겠지만 되게 작은 값이 되고 되게 위험할 때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하려는 얘기는 작년보다는 좀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로 오르려고 했던 그 산이 여기였어요.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어렘. 결국에는 아까 그 표로 정리가 됐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려고 했던 일들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텐데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뭐 고유치, 아이겐밸류,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 특히 뒤쪽에 가서는 디컴포지션, 행렬을 여러 개의 행렬의 곱으로 쪼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특히 머신러닝에서 제법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까지 또 한번 가봅시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